헝가리, 체코, 폴란드를 거쳐 수많은 나라를 다녀본 한 유럽 사업가가 평생 단 한 번만 사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의 세 딸이 모두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나라로 삶을 옮겨왔습니다. 25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되는 이 가족의 선택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이토록 강렬한 매력으로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의 안나 코박스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현재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유럽 마케팅팀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전형적인 유럽 문화 속에서 자랐고 아시아는 제게 정말 먼 세계였어요. 헝가리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부다페스트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었죠. 제 성격은 원래 좀 신중하고 보수적인 편이에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했고 특히 해외 생활 같은 큰 변화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계획형 인간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5년 후, 10년 후의 계획까지 세워두고 사는 타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요제프 코박스라는 분으로 유럽에서 건축자재 수입업을 하셨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죠. 일 때문에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셨는데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정말 많은 나라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만 가시면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오실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씩, 두 달씩 머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신기해하시다가 나중에는 약간 질투하실 정도였거든요. 2018년 무렵에 우리 집 풍경을 떠올려보면 정말 특별했어요. 매년 봄이 되면 아버지는 아시아 출장 준비를 하시곤 했는데 한국행 티켓만큼은 항상 왕복이 아닌 편도로 끊으셨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이유에서였죠. 여보, 이번에는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매번 물어보시면 아버지는 웃으시며 한국에 가봐야 알겠어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계획보다 훨씬 오래 머무시곤 했죠. 저희 집 거실에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오신 물건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한국 전통차 세트, 한복을 입은 인형, 태극 문양이 들어간 도자기, 그리고 한글로 쓰여진 책들까지.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한국 문화 전시관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오시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 음식 이야기,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대한 감탄이었죠. 얘들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 길에서 넘어지면 모르는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고, 짐이 무거우면 도와주고.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야. 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2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정도야.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은 정말 완벽해. 저희 세자매는 아버지의 한국 예찬을 듣고 자랐어요. 큰언니 에바는 회계사였고 둘째 언니 수잔나는 번역가였어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고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는 그냥 흥미로운 여행담 정도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한국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2019년 여름에는 3개월 동안 머무시다가 오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언젠가는 너희들도 한국을 경험해봤으면 좋겠구나. 그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2019년 가을, 평온했던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걱정하며 물어보면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없으셨어요. 특히 한국 출장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처럼 신나하지 않으셨죠.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했어요.
아버지도 나이가 60이 넘으셨고 평생 바쁘게 사셨으니까요. 그 무렵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곳이 어디인지 아니? 바로 한국이야. 거기서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시며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곳이 있다는 게 좋으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보다 다른 나라를 더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여보,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아예 이민이라도 가시죠? 어머니가 반쯤은 농담으로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곤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딸들이 먼저 그곳을 알아봤으면 좋겠어. 당시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가 한국을 알아야 하는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시는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못 가시게 되자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를 보시고 한국 뉴스를 찾아보시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하셨어요. 한국 사람들과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서 말이야. 6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한국 사랑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진심이셨던 거죠. 2019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 저희 가족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심장마비였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실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나이를 실감했어요. 평소에는 워낙 건강하고 활기차셔서 젊어 보이셨는데 병상에 누우신 모습은 정말 연약해 보이셨거든요.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신 후 저희는 모두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얘들아. 걱정 끼쳐서. 아빠, 괜찮으세요? 이제 건강만 챙기시면 돼요. 에바 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몇 일 후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을 때 아버지가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아빠.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곳을 너희도 꼭 한 번은 경험해보면 좋겠구나. 아버지는 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평소에도 자주 하시던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마치 유언처럼 들렸거든요. 아빠, 지금은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안나야, 아빠 말 들어줄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그곳에서 느꼈던 그 특별함을 너희들도 느껴봤으면 해. 아버지의 간절한 표정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저희 자매들은 병원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가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큰언니 에바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맞아. 그런데 가서 뭘 할 거야? 우리 모두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수잔나 언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일단 한 사람씩 순서대로 가보는 건 어때? 짧은 기간이라도. 제 제안에 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서 큰언니 에바가 가장 먼저 한국에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2020년 초 에바 언니가 한국으로 떠났어요.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언니는 서울의 한 대형 회계법인에서 6개월간의 인턴십 기회를 얻었거든요. 정말 운이 좋았죠. 언니가 떠나는 날 저희는 모두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휠체어에 앉으신 아버지도 함께 가셨는데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에바야, 거기 가서 사람들을 잘 관찰해봐. 그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보렴.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언니는 약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언니의 표정에서 약간의 부담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기대가 크셨으니까요. 언니가 한국에 도착한 후 매일 화상통화를 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안나야, 여기 정말 다른 세상이야.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 그래? 어떻게 다른데?
우선 사람들이 표정이 별로 없어. 유럽 사람들처럼 쉽게 웃지도 않고 말도 별로 안 걸어와. 처음에는 차가운 사람들인 줄 알았어.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신다던 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음식도 너무 매워. 매일 매운 것만 먹으니까 속이 쓰려. 회사 사람들은 어때? 그건 괜찮아. 일은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사람들도 전문적이야.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가까워지기 어려워. 언니의 초기 적응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을 천국처럼 말씀하셨는데 언니의 경험은 전혀 달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의 이야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언니가 신기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오늘 지하철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모르는 할아버지가 부축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제대로 다쳤는지 계속 걱정해 주시고 심지어 병원 위치까지 알려주셨어. 정말? 그럼 아빠 말씀이 맞았네. 응. 그리고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도 직원분이 한국어 못한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 언니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문화 충격에서 벗어나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처음에 차가워 보였던 게 알고 보니까 예의 바른 거였어. 함부로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건데 내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바로 도와주거든. 2달째가 되었을 때 언니의 말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너희들도 여기 와봐야겠어. 정말 특별한 게 있어. 뭐가 특별한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느낌이야. 아빠가 왜 그렇게 이곳을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아. 언니의 인턴십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언니가 일했던 회계법인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제안을 받은 거예요. 에바 씨의 꼼꼼함과 성실함,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계속 함께 일하고 싶어요. 팀장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라고 언니가 전해줬어요. 하지만 이 소식은 저희 가족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어요. 에바,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언니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생활이 좋기는 했지만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에바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네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아버지의 지지를 받은 언니는 결국 한국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은 저희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제 우리 큰딸도 잃는 건가? 어머니는 정말 슬퍼하셨어요. 아버지의 한국 사랑 때문에 이제 딸까지 잃게 된 기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와 수잔나 언니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에바 언니가 한국에 가면 우리 가족 모임은 어떻게 해? 그러게. 명절 때도 못 만나겠네. 하지만 에바 언니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가족들 걱정은 이해해. 하지만 나는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어. 그리고 아빠가 사랑하신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어. 언니의 한국 정착이 확정된 후 이번에는 둘째 언니 수잔나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에바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수잔나 언니는 원래 언어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번역가로 일하면서 여러 언어를 다룰 수 있었는데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가 정말 어려워? 에바가 배우는 걸 보니까 나도 도전해보고 싶어. 언니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공부한 후에는 한국의 번역 업체에 지원해봤어요. 한국어 마이너스 헝가리어 번역 시장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 몇 군데서 연락이 왔고 그중 한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기회를 제공해줬어요. 이제 저만 헝가리에 남게 생겼어요. 언니들은 모두 한국으로 가고 저는 혼자.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마치 저만 빼고 모두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기대가 이제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안나는 언제 갈 거니? 라는 질문이 읽혀졌거든요. 2021년 봄, 수잔나 언니도 한국으로 떠났어요. 처음에는 한 달 정도만 있을 예정이었는데 일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계속 연장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 혼자 헝가리에 남게 되었어요.
언니들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솔직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멀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동시에 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언니들이 한국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안나야, 너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언니들이 좋아하니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너도 직접 경험해보면 어떨까? 아버지의 제안을 받고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회사 일도 있고 헝가리에서의 생활도 안정적이었거든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갈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2주간의 휴가를 내서 한국을 여행해 보기로 한 거예요. 적어도 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2021년 여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빠르고 정신없었어요. 언니들이 마중을 나와줬는데 둘 다 정말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뭔가 활기가 넘쳤거든요. 안나, 드디어 왔구나. 어서 와. 언니들 정말 달라 보여. 뭔가 좋아 보인다. 그치? 여기서 살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언니들은 2주 동안 저에게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홍대, 강남. 정말 많은 곳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기술의 발전에 놀랐죠.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티켓을 사고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 앱으로 뭐든 시킬 수 있고. 와, 정말 편리하다. 유럽보다 훨씬 발전했네. 하지만 문제는 언어였어요. 간단한 인사말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마다 언니들에게 의존해야 했고 길을 물어보고 싶어도 소통이 안 되었어요. 안나, 한국어 조금 배워와야 했는데. 그러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그리고 음식도 문제였어요. 너무 매운 음식들이 많아서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거든요. 김치, 고추장, 떡볶이. 모든 게 매웠어요. 언니들은 이런 음식을 매일 먹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게 그리워. 무엇보다도 저는 2주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뭔가 깊이 있게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떠날 날이 다가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헝가리로 돌아왔어요.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2주로는 판단하기에 너무 짧았어요. 한국 어땠어? 아버지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보셨는데 저는 애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기는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표정에서 실망이 느껴졌어요. 언니들처럼 한국에 반하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헝가리로 돌아온 후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언니들처럼 그곳에서 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언어와 문화의 벽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더 강했어요. 나는 왜 언니들처럼 한국을 좋아하지 못할까? 혼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같은 가족인데도 저만 다르게 느끼는 게 이상했거든요. 회사 동료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을 때도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안나, 아시아는 우리와 너무 달라. 굳이 거기서 살려고 하지 마. 맞아. 유럽이 최고야. 왜 멀리 가려고 해?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이 좋은 곳인 걸까? 아니면 가족들이 착각하는 걸까? 그런데 2021년 여름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어요. 이번에는 폐렴까지 합병증으로 온 상태였어요. 한국에 있던 언니들이 급히 돌아왔고 저희는 아버지 병실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너도 한 번 더 가봐야 해. 그곳에서 너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아빠, 저는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곳에 가봐야 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평생의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나는 그냥 일 때문에 간 거였어. 별 기대도 없었고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면서 감동했어. 그게 그렇게 특별한가요? 안나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는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로 만들어냈어.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야.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한국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주라는 짧은 여행으로는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었던 거죠. 다행히 아버지는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언니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한국을 나도 제대로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중 언니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둘 다 한국에서 정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였어요. 에바 언니는 회계법인에서 인정받아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수잔나 언니는 번역 일이 너무 잘 되어서 한국에서 번역 회사를 차릴 계획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잘 되고 있어? 응. 우리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어. 언니들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1년 겨울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어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 마케팅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온 강민호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유럽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 발표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문화적 브리지의 중요성. 그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강민호 부장님께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언니들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겠네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안나 씨, 한국은 지금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나라예요. 특히 유럽과의 교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안나 씨 같은 분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유럽 문화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강민호 부장님은 제게 정말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1년은 살아봐야 해요. 여행으로는 피상적인 것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도 못하는데 언어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과의 대화 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강민호 부장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안나 씨,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유럽 마케팅 전문가를 찾고 있거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저는 그냥 호기심으로 질문했을 뿐인데 실제 일자리까지 소개해 주신다니요. 진짜 기회가 될까요? 물론이죠. 안나 씨의 유럽 현지 경험과 마케팅 전문성이 정말 필요한 분야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까요?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안나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운명적인 만남 같은데.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확실한 건 없어.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야. 언니들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둘 다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안나,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여기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맞아. 나도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해. 하지만 여전히 결정하기는 어려웠어요. 헝가리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강민호 부장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안나 씨, 먼저 어학연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년간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취업을 결정하셔도 되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제안이었어요.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2022년 초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회사에 1년간의 안식년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나, 정말로 가는 거야? 회사 동료들은 대부분 반대했어요. 왜 굳이 그렇게 먼 곳에 가려고 해?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그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어학원 등록, 숙소 알아보기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언니, 어학원은 어디가 좋아?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거기로 해봐. 언니들이 모든 걸 도와줘서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가장 걱정되는 건 한국어였어요.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배웠지만 일상 대화는 전혀 못했거든요. 안나야, 한국어는 생각보다 어려워. 미리 조금이라도 공부해가는 게 좋겠어.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저는 출발 전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글 읽기부터 시작해서 기본 문법까지.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는 문법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네. 하지만 조금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는 정말 감탄했어요. 세종대왕이 정말 천재였구나. 출발 한 달 전 저는 한국 생활 계획을 세웠어요. 첫 6개월 한국어 집중 학습 및 문화 적응. 다음 6개월 인턴십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 그 다음 정식 취업 여부 결정. 계획을 세워놓으니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안나가 드디어 한국에 오는구나. 언니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에바 언니는 벌써부터 제가 머물 곳을 알아봐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놨어. 어학원까지도 지하철로 30분이면 가. 정말? 고마워, 언니. 뭘? 우리가 가족이잖아.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안나야, 정말 잘 결정했다. 아빠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야.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실망? 그런 거 없어. 네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자랑스러워. 출발 일주일 전 저는 회사에서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안나, 한국에서 잘 지내다가 1년 후에 다시 만나자. 네,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올게요. 동료들은 여전히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응원해 주었어요. 마지막 며칠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짐 싸기, 은행 업무, 집 정리. 할 일이 산더미 같았어요. 정말 1년 동안 살 만큼 짐을 싸야 하나? 결국 큰 캐리어 2개에 겨우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출발 전날 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안나야, 한국에 가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을 갖는 거야. 네, 아빠. 그리고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마. 모든 좋은 경험에는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아빠는 언제나 널 믿고 있어. 2022년 3월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번에는 2주짜리 여행이 아니라 1년간의 장기 체류였죠. 마음가짐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안나, 드디어 왔구나. 언니들이 공항에 마중 나왔을 때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에바 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겠네. 언니들이 알아봐준 원룸은 정말 괜찮았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거든요. 와, 여기서 1년 동안 살게 되는구나.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시차 적응도 있었고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어학원 첫날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온 안나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도 모두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라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유키, 중국에서 온 리웨이, 베트남에서 온 투안. 모두 한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는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안나, 한국어 발음이 좋네요. 정말요? 고마워요. 유키는 문법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정말 좋으셨어요. 김미영 선생님이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많으셔서 저희 수준에 맞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안나 씨, 한국 생활이 어떠세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직은 모든 게 새로워서 신기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저는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했어요. 혼자서도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네, 맞아요. 봄이 와서 그런가 봐요. 이런 간단한 대화라도 한국어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2달째가 되자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학원에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경복궁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근정전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가이드분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궁궐은 600년 전에 지어졌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복원했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의지력은 정말 특별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거든요. 그날 저녁 언니들과 함께 전통 한정식을 먹으러 갔어요. 인사동의 한 전통 음식점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안나, 한국 음식 맛이 어때? 정말 맛있어. 특히 된장찌개가 너무 좋아. 그때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헝가리에 돌아오실 때마다 한국 음식 재료를 사와서 직접 요리해 주시던 기억이 말이에요. 아빠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 맛이 이런 거였구나.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3달째가 되었을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안나 씨, 아메리카노 2잔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주문은 받을 수 있었지만 복잡한 요청이나 불만 사항을 처리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 이 커피 너무 뜨거워요. 좀 식혀서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잠깐만요. 매니저님이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직원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안나,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 얼음 좀 넣어드릴까요? 아,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감사해요. 한국 생활 5개월째가 되었을 때 저에게는 정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헝가리에 계신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안나야, 아빠가 또 병원에 입원하셨어.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는 화상통화로만 아버지를 뵙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어머니, 얼마나 심각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시네. 너도 빨리 와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를 보러 헝가리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기다려야 할지. 언니들과 상의했더니 둘 다 헝가리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안나, 우리 모두 아빠 곁에 있어야 해. 맞아. 아무리 한국 생활이 중요해도 가족이 먼저지. 저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비행기표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국제선 항공편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갈 수 있는 항공편이 없었어요. 언제 갈 수 있어? 빨라야 일주일 후에나.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고 화상통화로 얼굴을 봤지만 직접 곁에 있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헝가리에서 일하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안나 씨,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안식년을 내신 분들부터 정리할 예정이에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제가 직장까지 잃게 된다니.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복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아프시고 직장은 잃고 한국에서의 계획도 모두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을 후회했어요.
만약 헝가리에 계속 있었다면 아버지도 더 자주 뵐 수 있었을 테고 직장도 잃지 않았을 텐데. 언니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 둘 다 걱정해했어요. 안나,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잖아. 정말 모든 것이 암울해 보였어요. 아버지의 병원비, 제 생활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때 어학원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안나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선생님께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구나. 그런데 안나 씨,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나 씨가 지난 5개월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인사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복잡한 상황도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온 길을 포기해도 되는 걸까요? 그때 강민호 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나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부장님께도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그런데 안나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정말요?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급하게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안나 씨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였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강민호 부장님의 제안을 받고 저는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아프신 상황에서 한국에 계속 머물러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표정은 의외로 밝으셨어요. 안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빠, 걱정 마세요. 그것보다 아빠 건강은 어떠세요? 아빠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회복이 빠를 거라고 하시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안나야, 한국에서 취업 기회가 생겼다면서? 네, 하지만 아빠가 아프신데 제가 그런 걸 생각해도 될까요? 안나야,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안나야, 아빠가 평생 한국을 사랑했던 이유를. 아니,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야. 아빠, 네가 지금 그 선택을 해야 할 때야. 아빠는 너를 믿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도전해보기로 결심한 거죠. 다음 날 강민호 부장님께 연락했어요. 부장님, 그 일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일주일 후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첫 출근을 했어요. 유럽 마케팅팀의 주임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설렜어요. 안나 씨 환영합니다. 저희 팀에서 정말 기다렸던 인재예요. 팀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제 주요 업무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사정을 알려주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주는 일이었어요. 안나 씨, 헝가리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글쎄요, 헝가리 소비자들은 품질을 중시해요. 특히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죠. 제 경험과 지식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했고, 동시에 유럽 시장의 특성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 달은 정말 바빴어요. 새로운 일을 배우느라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한국어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안나 씨, 이 보고서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외국인인 제가 한국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담당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둔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한 화장품 회사가 헝가리에 진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현지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안나 씨 덕분에 우리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어요. 회사 대표님이 직접 감사 인사를 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해 겨울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입사한 지 반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 제안을 받은 거예요.
안나 씨의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소통 능력이 인정받은 결과예요. 상사분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기뻤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2023년에 들어서면서 저는 언니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EU 청년 교류 포럼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좋은 것들을 다른 유럽 청년들과 나누면 어떨까? 에바 언니의 제안이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리고 한국 청년들도 유럽 문화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포럼의 주요 활동은 문화 교류, 언어 교환, 그리고 취업 정보 공유였어요.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갖고 한국에 있는 유럽 청년들과 유럽에 관심 있는 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첫 번째 모임 때는 참석자가 20명 정도였는데 몇 달 후에는 100명이 넘게 참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 포럼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저도 유럽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참석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름에는 정말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한-EU 문화축제였는데 한국 전통 문화와 유럽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와, 정말 재미있다. 한복을 입고 왈츠를 추다니. 한국 전통 음악과 오스트리아 음악을 함께 연주하니까 정말 아름다워. 축제는 대성공이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EU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문화 교류. 유럽 자매들이 만든 특별한 한국 사랑. 여러 매체에서 저희 활동을 다뤄주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해 가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한 유럽연합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코박스 자매님들의 활동이 한-EU 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올해 한-EU 우호 증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냥 좋아서 시작한 활동이 이렇게 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시상식 날 저희 세 자매는 한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에바 언니가 수상 소감을 대표로 발표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 덕분입니다. 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가 실수한 게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셨던 한국에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마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한국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나라입니다. 언니의 연설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았거든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희는 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아빠, 저희가 상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들이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셔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돌아오신 상태였어요. 너희들이 내 꿈을 이뤄준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아빠가 저희에게 한국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날 밤 저희 세 자매는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게 꿈 같아.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상을 받은 후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한국을 사랑한 아버지, 딸 셋이 모두 한국 정착. 유럽 자매들의 특별한 한국 사랑 이야기. 여러 매체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뤘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저도 부모님이 한국을 좋아하셔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용기를 내서 한국에 와보고 싶어졌어요.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멋져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저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회사에서도 제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언론에 소개된 후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이 저희 팀에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안나 팀장님 덕분에 한-EU 비즈니스가 정말 활발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기대해도 될까요?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 힘들었지만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성공 사례들이 하나둘씩 쌓여갈 때마다 뿌듯했어요. 안나 팀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회사가 독일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어요. 체코 진출 프로젝트도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연말에는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저희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한 나라에서 찾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책 출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지금의 만족감과 자부심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책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던 제가 이제는 도전을 즐기고 새로운 것에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2024년 봄, 드디어 책이 출간되었어요. 첫 주 판매량이 정말 좋았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독자들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특히 젊은 독자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책 출간 기념으로 서점에서 사인회도 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저도 해외 생활을 꿈꾸고 있는데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독자들의 반응을 직접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책이 인기를 끌면서 저희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져나갔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번역 출간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헝가리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하고 싶다는 출판사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의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요. 특히 헝가리 현지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헝가리 친구들과 지인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안나, 한국 드라마 추천 좀 해줘. 한국 음식은 어떤 게 맛있어?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국 문화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제 역할이 점점 커졌어요. 유럽 마케팅팀을 넘어서 아시아-유럽 교류 전체를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안나 이사님, 이번에는 프랑스 진출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사로 승진한 것도 정말 기뻤지만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게 더 의미 있었어요. 올해 여름에는 정말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한국 정부와 EU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EU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의 기획을 맡게 된 거예요. 안나 이사님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꼭 필요한 프로젝트예요. 정말 영광이었어요. 제가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거니까요. 프로그램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한국의 스타트업 20개 팀과 유럽의 스타트업 20개 팀이 함께 6개월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중 10개 팀이 실제 사업화에 성공했거든요. 이런 성과는 처음이에요. 안나 이사님 덕분입니다. EU 측 담당자분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기뻤어요. 이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저는 더 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안나 이사님을 한국-EU 경제협력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외국인인 제가 정부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니. 자문위원 활동을 하면서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진출을 돕는 것을 넘어서 한국과 EU 전체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죠. 안나 자문님의 의견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네요. 정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연말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유럽의회에서 한-EU 관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으로 저를 표창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요? 유럽의회에서요? 네, 안나님의 활동이 양지역의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헝가리에서 온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유럽 의회에서 표창을 받게 되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표창식은 브뤼셀에서 열렸는데 부모님과 언니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내 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몰랐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한국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표창식에서 제가 한 연설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산 지 3년이 넘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에요. 예전에 저는 정말 소극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새로운 도전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했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나, 정말 많이 변했다. 지난주에 헝가리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해준 말이에요. 어떻게 변했는데? 훨씬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여. 그리고 뭔가 당당해졌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언어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복잡한 업무도 처리하고 대중 앞에서 발표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한국어로 꿈을 꾸기도 해요. 안나 이사님 한국어 정말 늘었네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아요. 동료분이 해주신 말인데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가치관이에요. 예전에는 개인의 성공과 안정만 추구했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제 인생의 목표예요. 올해 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글로벌 패밀리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처럼 외국에서 정착한 가족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우리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닐 거야. 분명히 비슷한 사람들이 더 있을 텐데. 에바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세계화 시대에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하는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50개 가족이 네트워크에 가입했어요. 미국에서 사는 독일 가족, 호주에서 사는 이탈리아 가족, 캐나다에서 사는 일본 가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이 네트워크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가족들의 경험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참여하는 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매월 온라인 모임을 갖고 연말에는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요. 작년 연말 모임에는 15개국에서 온 가족들이 참석했어요. 정말 신기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니. 우리 아이들도 다른 나라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해에 한국 남자분과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김준호 과장님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안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처음 데이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 남성과 사귄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정말 배려심 많고 이해심 깊은 분이에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제 문화도 존중해 주세요. 안나야, 헝가리 요리 한번 해줄 수 있어? 굴라시 해줄까? 근데 한국 사람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 괜찮아. 네가 만든 거면 뭐든 맛있을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다는 걸 느껴요. 준호 씨와는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에요. 아직 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께 인사는 드렸어요. 안나야,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아버지도 준호 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해. 네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언니들도 정말 기뻐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한국 가족이 되는 거네. 맞아. 그리고 안나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는 거고. 현재 저는 회사에서 아시아 마이너스 유럽 교류 본부장으로 승진했어요. 10명 규모의 팀을 이끌고 있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자랑스러운 건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거예요. 한국과 유럽 사이의 경제, 문화 교류를 늘리는 일이거든요. 안나 본부장님 덕분에 양지역 교류가 정말 활발해졌어요. 이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4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의 힘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더니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졌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그 문화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강연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정말 특별해요. 처음에는 표현이 서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심을 담아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알려주시는 할머니, 편의점에서 한국어 못한다고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직원분, 회사에서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능력으로 평가해 주시는 동료들. 이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에너지도 느꼈어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도 전통을 잊지 않는 나라예요. 최신 기술과 전통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처음에는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그 역동성이 좋아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변화예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정말 다양한 반응을 받았어요. 대부분은 응원과 격려였지만 가끔은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살아야 하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안전한 길만 걷다가 후회하기보다는 도전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처럼 외국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마음은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행도 좋고 새로운 언어 배우기도 좋고 다른 문화의 친구 사귀기도 좋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가 될 예정이에요. 결혼도 하고 새로운 책도 출간하고 글로벌 패밀리 네트워크도 더 확장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한국에 이주하실 계획이에요.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는 장기간 여행도 가능하시거든요. 안나야, 아빠도 이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정말요? 좋아요. 아버지가 한국에 오시면 저희 가족은 정말 완전한 한국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중요한 경험들이었죠. 실패와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예요. 이것도 한국에서 배운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이 있나요? 해보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일이 있나요? 저는 4년 전만 해도 평범한 헝가리 직장인이었어요.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고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거의 몰랐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한국에 관심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해보세요. 한국은 정말 따뜻하게 여러분을 맞이해 줄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변화와 새로운 기회들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